오늘은 이어서 저번에 판다스의 행과 열을 선택하는 거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기말고사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거를 많이 할 건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조회하거나 정보를 그러한 게 있고 변형한 내용을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해서 또 전달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요 두 가지 스텝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R로도 데이터 변형하고 시각화하고 둘 다 되고 파이썬으로도 변형이랑 시각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내용이 너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변형할 때는 파이썬을 쓰고 시각화할 때는 R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각화는 R이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고 데이터 변형은 판다스 그러니까 그 파이썬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제 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변형 같은 거 할 때는 파이썬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변형된 네, 변형된 자료 시각할 때는 R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러한 거로 그 생각하시고 내면 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요러한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형태 변환시키는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형태 변환시키는 식으로 만들고 열을 선택하고 이제 그 행을 선택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편한 쪽으로 한두 개를 이제 찍어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열이랑 행 같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나중에 자료형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시리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이 저번이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5개 로우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생존 여부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 꺽쇠를 한번 더 넣어 갖고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일단 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얘는 이제 뭔가 그 표처럼 나와 있고 요거는 표처럼 나와 있지는 않죠.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그 자료형으로 구분하면 요거는 벡터처럼 1차원이고 요거는 매트릭스 같은 자료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거의 그 우리 선에서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러한 거를 우리가 리스트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하는 대로 의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문법을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요게 그 시리즈형이고 요거는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두 자료형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가 안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까 리스트 이런 거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벡터와 같은 1차원 자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차원 자료형이기 때문에 리스트도 이제 1차원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잘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요거는 그 딕셔너리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키는 요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냐면은 요거를 원래는 이러한 이제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얘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지금 있는 이 모양이랑
그 다음에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 요 모양이랑 지금 요렇게 세 개가 왔다 갔다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다르게 동작할 줄 알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너무 옛날에 공부해서 그렇고 뭐 좀 찾아보니까 버전 0. 얼마 이후로는 패치가 된 지 이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이 잘 동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민을 구하면 60%가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되죠. 예, 이거를 이제 아까 이렇게 리스트 하면 이제 바뀌는데 이 자체적으로 to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고 요거 아까 df 요 문법도 가능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얘도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이게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명령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고 왜 그렇게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거가 이제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은 아 이거 혹시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거는 그 시리즈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1차원은 시리즈라 그러고 이 매트릭스 같은 2차원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패키지 이름을 따서 판다스 시리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그 시리즈라서 그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그런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살짝 코드를 이제 바꿔주면 원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은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컬럼을 뽑잖아요. 하나의 컬럼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뽑는 게 좋지. 굳이 이렇게 하나의 컬럼은 사실 벡터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매트릭스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 5 곱하기 1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랭스가 5인 벡터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는 무조건 시리즈로 뽑아요. 웬만하면은.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컬럼을 뽑을 때는 시리즈로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시리즈는 벡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개 이상 컬럼.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또 뭐가 있지? 네임. 왜 클릭이 안 되지? 껐다 켜야 되겠다. 요즘 주피터가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요렇게 2개의 컬럼을 뽑고 싶을 때 있죠. 2개의 컬럼 뽑고 싶을 때는 이 2개의 컬럼을 시리즈로 내가 뽑고 싶어도 어차피 못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는 웬만하면 시리즈로 뽑으면 별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고 2개 이상의 컬럼을 뽑을 때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뽑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자료이고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이 그 df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처음 2개의 행을 뽑고 싶잖아요. 행이라는 거는 요거하고 요렇게 한 줄이랑 요렇게 한 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한 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주고 그냥 이 사이에 0부터 2까지 0은 생략해도 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면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면은 로우를 뽑는 게 돼요. 만약에 행을 뽑고 싶은데 이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얘를 뽑는 게 아니고 한 칸 건너뛰고 얘를 뽑고 그냥 다시 한 칸 건너뛰고 요거로 뽑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뽑는데 한 칸씩 건너뛰면서 뽑아라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뽑아지게 되겠죠?
요거는 지워버리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번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12월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뽑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0이랑 1이 12월에 해당되네 라고 해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12월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인덱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갖고 여기 이제 12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df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리스트처럼 1차원 자료용으로 되잖아요. 이거를 for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일단 받아주면은 리스트화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리스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0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문자열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보니까 문자열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원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0이라는 게 이 스트링에 들어가 있으면 true가 리턴이 되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러한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게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 in 이렇게 하면은 true true false false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true하고 이제 false가 있는 이러한 애들을 가지고 인덱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행들이 뽑힌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true true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요렇게 이제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요런 식으로만 넣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얘를 넣게 되면은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힙니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죠.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익숙한 상황이죠.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면 얘가 동작한다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요게 동작하는 게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제 뭐 01로 하면은 01이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df에 x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70보다 작은 애들만 뽑고 싶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70보다 작다라는 거라면 true true false false false, 이거는 판다스 시리즈니까 만약에 리스트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요 포맷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넣으면 바로 다시 동작을 하겠죠. 이거는 리스트로 넣으면 동작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굳이 리스트로 안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거 자체로 이제 해도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은 이게 df에서 x1을 뽑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리스트나 뭐 그런 이제 어떠한 벡터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70보다 작은 거는 브로드캐스팅 돼서 결과가 트루 폴스로 이루어진 벡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그 트루 폴스로 이루어진 벡터 형태 1차원 자료용을 여기 그 대괄호 꺽쇠 안에 이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루에 해당되는 것들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x1이 이제 70보다 작은 애들만 이제 나오게 되고, 만약에 60으로 하면은 여기 55만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뽑으면 되고, 이 방식을 제가 많이 애용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내가 이 첫 번째 행을 뽑고 싶다. 첫 번째 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ilog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이 나오게 됩니다.
df.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이 데이트니까 12월 30일, 그쵸? x1은 65, 그 다음에 x2는 이제 55, x3는 50, x4는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여기에서, 끝에 두 개의 행을 뽑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끝에 두 개의 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로 뽑고 싶다는 의미가 되죠. 그 첫 번째 행을 뽑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됐으니까 끝에 두 개는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네요. 이게 여기까지 한 거고, 이번에는 인덱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뽑을 건데 한 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을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뽑고 이런 식으로 뽑고 싶어요. 1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뽑을 건데 한 칸씩 점프해서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내가 이제 요렇게 하면 첫 번째 행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 첫 번째 행을 뽑는 건데 요거 말고 그 표처럼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꺽쇠를 한번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표처럼 나오게 되죠. 이게 여기까지.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것도 뽑고 싶고 3번에 해당되는 로우도 뽑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0이랑 3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뽑고 싶은 것들을 정수로 이제 쓴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2가 포함된 애들을 내가 뽑고 싶어요. 12가 포함된 이 데이트에 12가 있는 애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트를 그러니까 이런 문법은 지금 결국에는 컴프레hension을 쓰지 못하면 저 프레임에서 12월에 해당되는 애를 못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컴프레hension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파이썬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빡세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처음 두 개를 뽑는 게 되는데 이거를 요렇게 해도 되잖아요. 0, 1, 2 요렇게 하면은 0, 1 요렇게 해도 되잖아요. 요렇게 해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인지 2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0,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얘도 우리 눈에 잘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0,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1차원 자료형이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하면은 굳이 이거를 형태 변화 한번 시켜줄 필요 없이 이거 자체로 넣어도 왠지 얘는 컴퓨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는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방법이 df i록이라는 거를 썼는데 여기 있는 i는 그 정수라는 의미고 인티저를 의미고 록은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은 위치를 숫자로 정수로 이렇게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로케이션을 이제 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 그 행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거든요. i록이. R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로우는 0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 0, 1, 2, 3, 그쵸? 그러니까 요 50이라는 숫자를 뽑고 싶으면은 0, 그 다음에 0, 1, 2, 3, 3 이렇게 하면은 50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을 쓰지 않고 여기 땡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나오게 되겠죠. 모든 애들이. 근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지 않나?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문법이랑
여기에서 이 문법이랑요, 요 문법이랑 그냥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배웠던 거 있죠? 0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요거에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했었죠? 마이너스 2부터 땡땡 이러면은 끝에 있는 두 개의 로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요거의 생략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로우는 다 뽑고 로우는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 뽑고 컬럼을 다 뽑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 뒤에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가능했고, 여기에서 1부터 2,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원래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컴마 땡땡을 붙여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제 0을 쓰면은 첫 번째 로우가 나왔죠. 그다음에 꺽쇠를 한번 더 써주면은 이게 첫 번째 로우가 나오는데 표처럼 정리가 되는 형태로 나왔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제 로우 자리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12가 들어간 애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로우에 대한 거고, 컬럼은 다 뽑아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컬럼은 싫어, X1만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X1에 해당되는 인덱스 있죠. 인덱스가 뭐지? 0, 1, 1이네. 요렇게 넣게 되면 돼요. 나는 이게 66, 95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게 됐는데 요거의 생략 버전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위에 있는 거에 컴마하고 땡땡을 그냥 다 붙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명확하게는 여기는 로우 자리, 여기는 이제 그 컴마를 기준으로 컬럼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컴마 옆에는 로우에 해당되는 뭔가 이제 인덱스들을 이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오른쪽에는 컬럼에 해당되는 애들을 써주면 되는데, 컬럼에 해당되는 애들을 이제 써줄 때는 그거를 이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생략된 버전을 많이 쓰는데,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게 dfi 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록도 있었잖아요. 그냥 로케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유연하게 이제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ts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뺐습니다. 요것도 뺐어요. 여기에서 i록 해서 이제 0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첫 번째 로우가 뽑히게 되죠. 그쵸? 근데 이것도 록해서 0을 해도 첫 번째 로우가 뽑히게 돼요. 근데 이게 그 결과가 똑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i록 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과가 똑같죠. 그쵸? 그런데 이 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에 써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써 있는 문자들 있죠. 요거를 우리가 잡아갖고 한다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i록은 매트릭스처럼 숫자를 내가 마음속으로 0, 1, 2, 3, 4 이렇게 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 내가 마음속으로 센 숫자가 이제 여기 써 있는 숫자랑 똑같은 거고, 여기는 이제 0, 1, 2, 3, 4로 써 있지 않고 데이트 x1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데,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i록 0 이렇게 하면은 얘가 뽑히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두 개를 뽑으면은 0, 1, 2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세한 차이가 여기서 좀 발생합니다. i록에서 요렇게 하면은 끝점이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할 때 끝점이 포함 안 되잖아요. 뭔가 근데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하면은 끝점이 포함되면서 그냥 0, 1, 2가 그냥 명시적으로 다 뽑힙니다. 요것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X1에 해당되는 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i로 같은 경우에는 뭐 X1이나 X2로 뽑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0, 1,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이렇게 해야지 되겠지. 그쵸? 근데 로그를 쓰면은 그냥 여기에서 1, 2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X1, X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예전에 이제 그 X1이라는 컬럼만 뽑는 방법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땡땡을 붙였었죠. 아까 그 록할 때 여기에 땡땡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X1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뽑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뽑았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 문법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록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DF에서 이 첫 번째 여해를 뽑는 게 되고 0, 2라고 하면은 이게 i록이랑 되게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끝점이 포함된다라는 되게 사소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0이랑 1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딱 지정해서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뭐 0이랑 2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0, 2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됐잖아요. 이렇게 끝에 두 개 뽑는 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록은 여기 있는 숫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없잖아.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그렇죠? 얘는 그 i록은 이 원소들의 이제 배열이 리스트랑 비슷하게 이제 숫자들 기반으로 된다고 하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 표에서 읽는 요것들 있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이제 당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히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트 이게 좀 지겨운 거 같네. 12월을 뽑아라. for l in list 척. 그 다음에 12 in 척. 요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생략하고 요렇게 해도 되죠.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X1을 뽑아요. X1. 이렇게 뽑아요. 이게 70보다 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true, false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원래 이걸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당연히 동작을 하고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이게 결국에는 로우에 대한 인덱스이고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도 이제 동작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컬럼에는 X4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스타일의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뽑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 파이썬에서는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막 기능을 되게 많이 만들면은 사용자들이 편리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편리한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막 헷갈려서 뭐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쓰는 어떠한 기능들만 익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능은 조금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작업에 제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코드를 짰는지 옛날에 코드 짠 걸 좀 보면서 그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안전한 코드. df
록이라고 하고 모든 행을 뽑고 모든 컬럼을 뽑고 여기에서 일단 내가 뭐 여기 1, 2, 요는 1, 2를 뽑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1, 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 매트릭스를 보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뭔가 코드 뽑는 게 꼬인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기본형에서 이제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마치 제가 이제 그 리스트 컴프레hen션 처음에 잘 못 쓰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자신을 받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요 코드를 일단 보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게 아니고 다 돼요. 그냥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구현하는 거, 뭐 x4에 뭐 여기 3, 4 요거만 뽑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 4를 이렇게 넣고 이쪽 자리에는 이제 x4를 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게 이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제 안전해요. 꼬일 일도 없고. 그렇지만 때로는 요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귀찮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컬럼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점을 찍고 많이 합니다. 점을 찍고 많이 하는 이유가 점을 찍고 하면은 이제 X 이렇게 하면은 X 1, 2, 3, 4 이러한 컬럼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게 너무 편해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DF 뭐 데이트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뒤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와. 탭만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거를 내가 이 상태로 그 뽑으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내가 x1이라는 거를 기억했다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지금 뭐 x1 이렇게 변수명이 짧으니까 기억하는 게 되게 만만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명이 길어지면은 이거 되게 빡세요. 기억하는 게.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 내가 가장 선호하는 코드는 이러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 점을 찍고 컬럼 이름에 접근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안 될 때도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컬럼 이름에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러면 이제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아이록이나 록을 쓰면은 여기다가 점을 찍고 뭘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거를 쓰거나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DF 자체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는 점을 찍고 뽑거나 아니면은 그 딕셔너리에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게 키고 이쪽에 매핑되어 있는 게 밸류였잖아요, 원래. 여기에는 키, 밸류, 또 키, 밸류 이렇게 생긴 딕셔너리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니까 딕셔너리야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제 뽑으면 편합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표 형태로 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선호해요. TS는 버리고 로우를 내가 슬라이싱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5개를 뽑고 싶어. 이럴 때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이런 거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도. 이런 것도 되고 뭐 여기에서 이것도 되는 거 알고 있고 이 코드도 이제 되는 거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DF하고 뭐 추가적인 뭐 안 쓰고 5까지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편하니까. 그다음 조건에 맞는 로우들을 뽑을 때 이것도 그 제일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이 이제 60보다 작은 애들을 이제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원래는 뭐 5 이렇게 하면 이제 그 3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트루 폴스가 포함된 요거를 넣는 거지. 그러면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방식을 제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 록을 명시적으로 써주는 것도 제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거나 요거를 써주거나 두 개를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로우를 뽑을 때는 i록하고 이렇게 0 이렇게 쓰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로우를 뽑으면 로우는 보통 이게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엑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기 로우는 숫자들이 되어 있고 이 컬럼들은 뭐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로우는 보통 숫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의 로우를 뽑고 싶으면은 이제 i로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해도 되지. 이거를 해도 되는데 그냥 그
그 위치로 생각하고 하면은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이게 그 로우하고 컬럼, 그러니까 내가 이 뭐 이 그 요 95라는 값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세는 거지. i로그로 이거를 딱, 그러니까 특정 이 포인트를 딱 뽑고 싶을 때 1,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 1이니까 1 이렇게 하면은 95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저는 보면서 하는 걸 보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우 컬럼을 뽑고 싶으면은 컬럼을 먼저 뽑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서 요거를 뽑고 싶다는 거잖아요. 얘는 다시 뭐예요? 리스트 같은 거잖아, 얘는. 지금. 요거는 리스트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0번을 하면 65가 나오고 1번을 하면 95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뽑는 게 저는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보세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시리즈로 바뀌어요. 시리즈를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이 뽑히게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뽑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시리즈를 뽑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까지 뽑히면은 그냥 얘는 넘파이야 혹은 리스트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1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1을 뽑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시리즈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컬럼을 먼저 선택해서 뽑아버리고 그 컬럼을 하나를 이제 뽑아버리잖아. 픽스를 하면은 걔는 리스트나 벡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인덱스로 우리가 넘파이나 리스트나 이런 거 하듯이 접근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한 번에 뽑고 싶으면 i록이나 록을 써야 되는데 i록을 쓸 때도 있고 록을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쓰는데 보통 이 방식을 좋아해요. 어떻게 쓰는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틀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편안한 겁니다. 이 외의 사항 있죠. 이 5가지 외의 사항은 저는 무조건 록을 써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컬럼을 슬라이싱 하고 싶다. 여기 컬럼을 x1부터 x3까지 뽑고 싶어. 이럴 때는 이렇게 탁탁 하고 이거는 뭐 이거 말고 사실 방법이 없을걸? x3까지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뽑으면 되고 이거를 이제 i록으로 뽑으려면은 되게 까다롭거든. 왜냐하면은 x 이렇게 하고 x1에 대한 게 1 그쵸? 그 다음에 x2 x0 1 2 3 그 인덱스 3이니까 레인지 1부터 3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끝점 포함 안 되니까 4라고 해야지 되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짜증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컬럼 이름 쓰는 거지. x1, x2, x3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제일 낫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컬럼 한 100개 뽑으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처음부터 한 100개의 컬럼 뽑으라 그러면 이거 100번 쓸 거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또 록을 써서 이제 스트라이딩을 이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많이 하죠. 만약에 이제 그 로우 같은 경우는 한 칸씩 점프를 하고 뽑고 이거를 왜 한 칸씩 점프를 하고 뽑을 때가 많이 있냐 하면은 그 이게 날짜가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료 중에서. 그런데 내가 월요일만 뽑고 싶어 아니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뽑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7일씩 점프를 하면서 뽑는다든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점프를 하면서 로우로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로우 자리니까 이렇게 이제 점프를 하면서 뽑아주고 그쵸?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뽑아주고 여기에서는 x1부터 x2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게 조건에 맞는 컬럼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컬럼의 길이가 어떤 건 2글자이고 어떤 건 4글자이죠. 이 컬럼들은 이제 여기에 컬럼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뭐가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얘는 리스트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컴프레hen션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랭스를 조사를 하면은 어떤 건 4가 나오고 어떤 건 2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2보다 큰 거를 뽑고 싶으면은 4인 것만 트루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거 폴스가 되겠죠. 여기에서 df 록 이렇게 해주고 모든 로우를 뽑고 컬럼들은 여기를 만족하는 트루 폴스를 이제 넣어주면은 랭스가 2보다 큰 컬럼 이름들만 뽑히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도 록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금 위에 했던 거의 그 변형이네.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로우를 다 뽑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인덱싱을 이제 거는 거지. 그러니까 이 DF에서 X1 있죠. X1이 지금 70보다 큰 거, 70보다 큰 거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1번이랑 4번이 이제 트루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1번, 4번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 D가 그 제가 중요한 그런 건데 이거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행을 뽑고 싶다. 저는 어떻게 추천했냐면은 I 록하고 이렇게 0을 써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두 개를 뽑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나를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이라고 해봤자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그쵸? 0만 이제 뽑히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뽑는 거를 이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왠지 이게 된다라는 거는 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로우가 뽑힐 것 같잖아. 근데 이건 안 돼요. 이 왜 안 되냐면은 원래 DF하고 여기 가로하고 여기 안에 쓰는 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쓰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하려면은 얘는 컬럼 이름 중에 0이라는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건 동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되게 희한하게 이렇게 뭐 0이라 쓰거나 1이라 쓰거나 어떤 스트링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컬럼에서 이런 거로 찾아요. 컬럼에 0이 있냐? 1이 있냐? SDF라는 이름의 컬럼이 있냐? 이런 거를 찾는데 요거를 스트라이딩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법을 넣잖아요. 그럼 얘는 로우를 인덱싱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판다스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메탈이 따다닥 깨지는 그런 느낌이 실전에서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거 그 무리 없이 수없이 많이 이거에 된다라고 믿고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자꾸 쓰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몇 번 누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되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이게 얘가 동작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어떠한 그 숫자를 가지고 할 때는 일단 i록을 쓰는 게 더 안전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i록은 이게 둘 다 되거든. 그렇죠?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되니까 요게 이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코드죠. 근데 요것도 보세요. dfx1 80보다 작아. 그다음에 df.i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true와 false로 된 리스트를 이제 로우에 놓고 모든 컬럼을 뽑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얘를 리스트로 바꾸면은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토는 이거는 거의 비슷한 자료형이니까 굳이 형태 변화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모토였잖아요. 여기서 이게 깨집니다. 아까 뭐 이런 거 됐던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거. 이건 돼요. 다시 얘는 됩니다. 얘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얘를 리스트로 바꾸면은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데 조금 한 3, 40분 투자하면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되는 게 있고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별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판다스는 계속 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해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뭔가 불로 된 리스트를 이제 전달해 가지고 내가 인덱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록을 웬만하면 쓰지 말고 록을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이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냥 거의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이런 거는 이제 편한 코드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 쓰라고 돼 있잖아요. 록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쓰면은 그냥 쓸데없이 막 뭐 고생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기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요게 이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릴까봐 쓰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잠깐만 선거가 쉬지 않고 이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 조금 남았거든요. 요거만 하고 그냥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파이랑 비슷해요. 이게 몇 번 썼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이제 X1을 뽑아요. 그 다음에 DF X2를 이렇게 뽑고 이거를 더해가지고 150 이상이 돼도 트루폴스를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은 X1이랑 X2를 더했고 150이 넘는 애들만 이제 필터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뽑으면 됩니다. 이미 많이 했죠. 이미 많이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넘파이에서도 이제 썼고 R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썼고 방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 할 때 썼는데 이 필터링 자체도 어떤 행들을 이제 선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행과 열을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방법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